네, 반갑습니다. 디오수학학원의 권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영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다음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 이거 분의 2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 있는데 진짜 주어진 유리식을 한번 나눠보시면 ax 더하기 b 이거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2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몫은 a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세로점근 선인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점근 선인 y는 a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주어진 그림에서 가로점근 선이 y는 2기 때문에 a분의 2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따라서 a는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 바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로점근 선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세로점근 선이 x는 1이다. 그쵸? 근데 얘 a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얘가 1이니까 결국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유리함수 얘를 fx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이 fx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f0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를 식으로 한 번만 써보면 f0은 보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b분의 c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c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c는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찍어 봅시다. a는 1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다음의 그래프가 정의역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다음이다. 이 그래프가 한 점 4,c를 지날 때 상수 a, b, c 합을 물어봤네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쓸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y는 루트에 2x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1 주어진 무리함수식을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2로 묶어주시면 x-2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x축 그 다음에 요렇게 y축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2,1 점 찍어주시고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x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스몰 a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치역은 1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스몰 b가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4,c를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fx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4,c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c를 구하려면 결국에 f4를 구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c의 값은 f4가 될 것이고 진짜 여기 x에다가 4를 집어 넣으시면은 2 곱하기 2 그럼 4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루트 씌웠으니까 2 플러스 1 해서 c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2, 1, 3이니까 다 더하시면 6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a 곱하기 루트의 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점 a, b를 지난다. 이때 f6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주어진 무리함수 fx의 함수식이 a 곱하기 루트의 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a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c만큼 이동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얘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를 한 번만 식으로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자,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3이고 그 다음에
C는 2가 되겠구나. 현재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B 1,0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fx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fx는 지금 b가 3이고 c가 2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a만 모르는 상태. 그럼 a 루트 하신 다음에 b가 3이니까 x 더하기 3에 그 다음에 c가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이제 점 b 1,0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 얘가 0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f6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진짜 f6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6은 진짜 x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9다. 그렇죠? 루트 9는 3이기 때문에 3a 플러스인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3a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뒤에 플러스 1을 계산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f6은 마이너스 1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다음인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최소값은 4이고 최대값은 라지 m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k 플러스 라지 m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y는 보자, 마이너스 루트의 2 마이너스 x에 2 마이너스 x에 더하기 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평행이동을 어떻게 쓸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2, k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요렇게 주어진 무리함수가 생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7 이상 그리고 1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점의 x좌표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7은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x는 1은 딱 여기 어딘가 있겠죠. x는 1. 자, 그래서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7 이상 그리고 1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x가 마이너스 7일 때 그리고 여기 x가 1일 때 한번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1, 보자 1, 찍어주시면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x는 마이너스 7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9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 색깔로 지금 그리고 있는 여기 부분에 그래프만 쳐다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됐죠? 근데 지금 최소값이 4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최소값. 가장 낮은 부분.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겠네. 이때 함수값 마이너스 3 플러스 k 얘가 최소값인데 얘가 문제에서 4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k가 얼마다?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스몰 k의 값은 얘는 7. 그 다음에 라지 m 최대값 구하러 갑니다. 가장 높을 때 2점이다. 그렇죠? 그럼 이때 함수값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k가 7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 하면 6. 따라서 최대값은 6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7 더하기 6이니까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거니까 주사위 눈의 수 두 개를 곱해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이 36이니까 그렇다면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경우는 결국에 4가 된다거나 아니면 8이 된다거나 아니면 12가 된다거나 아니면 16이 되거나 아니면 20이 되거나 아니면 24 혹은 28 아니면 32 그 다음에 36까지만 알아보면 되겠다. 그렇죠? 40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주어진 주사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눈의 최대수가 6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36이 최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그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4가 되는 경우는 1 아니면 3이라는 눈이 나오거나 아니면 2 아니면 2 이렇게 주사위 둘 다 2라는 눈이 두 개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얘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순서 바꿔도 똑같으니까 얘는 세 가지. 따라서 자 주어진 눈의 수의 곱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두 개의 눈의 수를 곱해서 8이 나오려면
2랑 4밖에 없다.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니까 얘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2 아니면 6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니까 전체 경우수는 네 가지. 얘는 4, 4밖에 없다. 그쵸? 이거는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4, 5 이거밖에 없을 것이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포함을 하시면 두 가지. 얘는 4랑 6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 다음에 28이 나오려면 2 곱하기 14 안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7 안 되나? 이거는 되는 경우의 수가 없겠다. 요거는 탈락. 그 다음에 32가 되는 것도 4 곱하기 8을 해야 32이기 때문에 8에는 주섬 이등수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6, 6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거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한 가지. 따라서 주어진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계산을 해보시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더하면 9, 이렇게 4개 더하면 9, 걷다가 1 더했으니까 10, 따라서 5 플러스 10이니까 15,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조건을 보시면 오케이 저러저러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정의역의 원소가 양수이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양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함수 F의 그림을 한번 살짝만 그려보면 자, 집합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집합 X예요. 여기에서 또 집합 X로 가는 함수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나 조건을 보시면 정의역의 원소가 양수인 것에 함수값은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얘 아니면 얘 두 가지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F2라는 것도 지금 2도 양수이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 1로 가야겠다. 그렇죠? 자, 두 가지. 자, 그러면 남은 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까인데 지금 가 조건을 보시면 fx랑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더하기 f-x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아까 f1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f1이 1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1.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f1 더하기 f-1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식을 한 번만 변형을 해보면 f-1은 마이너스 f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즉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f1이라는 것의 함수값을 정해줬으면 f-1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진다 라는 거겠죠. 가 조건의 의미가. 따라서 1 골라주고 2 어디로 갈지 골라주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골랐으면 얘랑 얘는 그냥 자동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2 곱하기 2니까 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은색 자동차 3개와 그 다음에 검은색 자동차 3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자. 은색 자동차 몇 대? 3대. 그 다음에 검은색 자동차도 몇 대? 검은색 자동차도 3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자동차 6대를 내가 일렬로 주차할 건데 크기가 가장 큰 은색 자동차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자동차 6대를 내가 줄을 세울 건데 근데 크기가 가장 큰 은색 자동차가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크기가 가장 큰 은색 자동차랑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가 우선은 이 6개의 자리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자동차 2개가 올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골라줘 볼까? 6C2. 오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랑 이 자리에 크기가 가장 큰 은색 자동차랑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 내가 여기 자리에다가 그 다음 이 자리에다가 내가 배열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자리를 두 가지를 골라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가 크기가 가장 작은 은색 자동차가 얘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보다는 무조건 앞에 와야 되니까 자리를 골라주고 나면은 얘네 둘이가 오는 그냥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죠.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크기가 가장 작은 은색 자동차 여기다가 안 쳤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 여기 안 쳤어요. 그러면 남은 네 가지 있죠? 남은 네 가지의 자동차에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그냥 얘네 네 명을, 이거 네 가지를 줄을 세우는 경우에서 4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6C2가 6, 5, 30에 2로 나누니까 15, 그 다음에 4팩이 24니까 결국에 15 곱하기 24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24 곱하기 15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20이고, 그 다음에 1 곱하면 240이니까 더하시면 360.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의자 5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교사 2명이랑 학생 2명. 오케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지금 교사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학생도 몇 명 있냐면 학생도 지금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일 때 교사 2명은 지금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사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니까 얘네를, 이 2명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2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얘네 2명을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석이 총 5개가 있는데 얘네 2명을 선생님 2분을 내가 맨 마지막에 배치할 거니까 선생님 2분이 앉을 자리 2개 빼고 5개 중에서 2개 빼고 그럼 3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의자 3개, 한마디로 학생 2명이 앉을 의자 2개랑 그 다음에 빈 의자 하나, 그거 의자 3개를 한번 먼저 줄을 세워 볼게요. 그러니까 1번 학생이 앉을 의자 하나랑 그 다음에 2번 학생이 앉을 의자, 그 다음에 빈 의자 3개, 총 좌석 3개를 먼저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줄을 한번 세워볼까? 몇 가지겠어요? 당연히 3개니까 3팩 6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줄을 세워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2분을 배치를 할 건데 이 선생님 2분이 지금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선생님 2분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앉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왔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와서 자리를 앉을 건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왔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그 두 번째 선생님은 첫 번째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는 거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팩이니까 6 곱하기 3, 4, 12. 따라서 6 곱하기 10이니까 72. 결국에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리함수 다음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주어진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렇죠? 그럼 x-1 이거 분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유리식을 한번 진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x-1 분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유리함수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 다음에 세로점근선 x는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네요. 가로점근선 마이너스 2. 됐죠? 그리고 분자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됐죠? 근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y 절편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y 절편이.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빼기 2니까 0. 따라서 0,0을 지나게끔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됐죠?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가 실수이다. 그렇죠. 가로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해 놓은 것이다. 맞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그쵸? 왜냐면 얘가 0,0을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역함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x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fx 주어진 유리함수 fx 주어진 유리함수를 fx 이꼴 x-1 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두고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fx의 역함수는 보자. 얘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까지도 바꿔줘야 돼요. 자,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x 보기 4번 내 정답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꼴 0에 대해서 대칭인가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의 교점이 얘가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이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봤더니 0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린 보기구나. 결국에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근데 정의역이 둘 다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라고 주어졌다. 그렇죠? 또 문제에서 두 함수 fx와 gx의 치역은 서로 같다. 그랬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fx의 치역이 얼마일까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gx부터 구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gx에는 a랑 b 문자 두 개나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fx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보자, fx가 fx의 그래프가 fx 무리함수의 함수 시기 루트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럼 얘는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fx의 무리함수의 그래프구나를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0이니까 한마디로 정의역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봐라. 즉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만 여기 주황 색깔 그래프만 살펴봐라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0일 때 f0이 얼마일 거를 살펴보시면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x의 치역을 f의 치역을 한번 써볼게요. f의 치역. 자, 갑니다. f의 치역은 자, 갑니다. y 바 보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0,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x가 정의역의 원소가 0일 때 그때 함수값이 1이니까 y는 0 이상 그리고 1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gx의 치역도 요거랑 동일하게 나와야겠구나. 이거를 가지고 지금 gx의 문자 a랑 b를 한번 구해볼게요. 갑니다. 보자, gx 여기다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gx는 지금 함수 시기, 유리함수의 함수 시기 x-1 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리고 가로 점근 선이 x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x는 1.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 y는 b가 지금 b가 또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네요. 얘가 가로 점근선 y는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정확하게 그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y 절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올 텐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 한번 뭐 느낌만 살짝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0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얘가 1이니까 x는 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x는 0. 그러면 지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전체를 다 볼 것이 아니고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의 유리함수만 쳐다봐라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치역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즉 알 수 있는 거 x가 0일 때 함수값 g에서 g0 걔가 얼마? 0.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g-1 걔가 얼마? 1 이렇게 나와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a랑 b를 구해야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g0을 한번 계산해 볼까? 자, g0은 진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얘가 0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g-1을 한번 구해볼까요? g-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에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1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보면 좌변은 결국에 뭐만 남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것이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오느냐? A는 2가 되겠구나. 그리고 A는 2니까 B도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A랑 B를 둘 다 더하시면은 2 더하기 2니까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PA 선분의 길이 더하기 PB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점 P가 여기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A, 그리고 A-2 분의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A 선분 길이랑 그 다음에 PB 선분의 길인데 지금 이것의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얘가 가로 점근선은 y는 1이고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은 x는 2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리함수가 바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분 PA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선분 PA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알 수 있겠죠. 뭐 지금 왜냐면 점 P의 y좌표가 A-2분의 4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선분 PA의 길이는 여기 점 P의 y좌표 이거에서 1을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선분 PA의 길이는 A-2분의 4 얘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를 한번 살펴보니 얘 점 P의 x좌표가 A이고 그 다음에 얘 세로 점근선의 x는 2기 때문에 A에서 그냥 2를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선분 PB의 길이는 A-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PA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PB 선분의 길이 이거 둘을 진짜 더해보시면 A-2 분의 4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정의역이 x는 2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도 지금 결국에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A-2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더하기 얘를 할 건데 얘 둘 다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지금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갑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쓰면은 얘는 항상 큽니다. 누구보다 2배 루트에 더하든 두 개수 얘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럼 A- 이렇게 약분될 테니까 4만 남을 것이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 4가 2니까 결국에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선분 길이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4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문자 카드 YOUNG, MAT 이 8장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YO가 양 끝에 오고 그 다음에 MAT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문자 카드가 8장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8개를 배정해 줘야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 6, 7, 8 이렇게 자리가 8자리 있어요. 근데 양 끝에는 Y랑 O가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Y5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5Y 이렇게 올 건지 고민을 해줘야겠다. 그렇죠? 고민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2 곱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Y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왔다라고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에서 이 MAT 이 세 장의 카드가 전부 다 지금 일렬로 이웃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진짜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카드로 보시면은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든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4가지. 자,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MAT 이 세 장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묶어서 본 다음에 오케이. 줄까지 세워줬어. 자, 그러면 남은 자리가 8자리 중에서 YO 안 쳤고 그 다음에 MAT 이렇게 안 쳤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자릿수가 지금 세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자리에서 지금 남아있는 문자가 UNG 이렇게 있잖아. 남아있는 세 자리 UNG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어떻게 올까? 3팩 이렇게 오겠다. 그쵸? 따라서 곱하기 3팩. 자, 근데 그 다음에 MAT 얘가
MAT 얘를 세 장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봤기 때문에 이 세 장끼리서 안에서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요. 몇 팩? 3팩.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6 곱하기 6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보자. 그러면 2, 4, 8, 그 다음에 6, 6, 36이니까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보자. 6, 8, 48에 3, 8, 24니까 288가지.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빨간 불 여기 있네.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A 고등학교랑 B 고등학교를 합하여 모두 12명인 농구부에서 대표 3명을 뽑을 텐데,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이 B 고등학교 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가 185명, 185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자, 이 농구부에서 A 고교의 학생은 몇 명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고등학교의 학생 얘를 X명 이렇게 두겠습니다. 됐죠? 현재 지금 A 고등학교 학생을 X명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지금 A랑 B를 합해가지고 12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 고등학교의 학생은 12-X명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텐데 적어도 한 명이 B 고등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가 185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12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근데 적어도 한 명이 B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12C3에서 자, 모두 다 A 고등학교 X명 중에서 모두 다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185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12C3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이렇게 4로 약분 그 다음에 이렇게 5로 약분 그러면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20 곱하기 10을 하면 220 220 마이너스 XC3 얘가 185가 나온다. 결국에 XC3이라는 이 조합의 수가 보자 얘를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은 35가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보자 XC3이 35가 된다? 그러면 왜 우리 7C3이 7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니까 얘가 3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X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X가 7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순열 MP3-9는 3 곱하기 조합 n 플러스 2C n-1 얘가 성립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얘를 이 상태로 그대로 계산하기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조합의 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은 얘는 n 플러스 2c에 보자 여기 n 플러스 2에서 n-1을 빼주시면은 이렇게 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하러 갑시다. 됐죠? MP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9 얘가 누가 나와야 되냐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2c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얘를 6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서 2가 분모는 2가 되겠고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변에 우선 2를 한번 곱해볼까요? 2를 그러면 2n에 이거 한번 그냥 바로 전개합시다. 그러면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8 얘는 요건데 요거 되게 바로 전개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n을 앞에다가 쓰고 n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3n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한 분만 다시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 2n을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2n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4n 마이너스 18 얘는 n을 분배 주시면 n 세제곱에 더하기 3n 제곱에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식을 다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다 왼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남는 식이 n-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n-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보자. 플러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8의 이 꼴빵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즉 n에 관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18의 약수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9가 떠오르는데 그럼 n에다가 9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 이렇게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되겠네.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에 n에 관한 3차 방정식의 해가 n은 9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x에서 x를 함수 중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함수 f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집합 x가 1, 2, 3, 4, 5, 6이기 때문에 1, 2, 3, 4, 5, 6. 그 다음에 공역도 집합 x 1,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나 조건을 보시면은 F1은 6이다 라고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F1은 6, 그 다음에 지금 다 조건을 보시면 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자. 만약에 이 T라는 애가 집합 X 정의역의 원소라면 그리고 그 정의역의 원소가 2 이상이라면 걔 함수값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T가 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자 5라면 FT는 5 이하여야 된다. 6이라면 F6은 6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3이라면 F3은 3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F2는 2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F2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민을 살짝 해보시면은 F2 얘는 2 이상이기 때문에 F2는 2 이하여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F2는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고민하는 게 두 가지겠네요. 됐죠? 그럼 2 곱하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F2가 1 아니면 2로 갔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F2가 2로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럼 이제 3이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F3은 3 이하여야 된다 라는 게 다 조건에서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지금 F2가 2를 찍고 있잖아. 근데 지금 가에서 함수 F는 1대 대응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F3은 원래 1, 2, 3 요거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F2가 쓰고 있는 2는 빠지고 제외하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F3도 결국에 1 아니면 3 고민하는 게 두 가지겠네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F3이 1로 갔다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럼 F4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3 아니면 4겠네요. 얘도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로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F5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3 아니면 5 이렇게 얘도 고민하는 게 두 가지겠네요. 됐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5가 3으로 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남은 게 6인데 F6은 과연 얼마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남은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얘는 그냥 자동 한 가지 고민 안 하겠다. 그쵸? 따라서 결국에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대제곱이니까 16,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자, 집합 A 1, 2, 3, 4, 5, 6, 7, 8, 9에서 K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순위인 9pK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어요. 요렇게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자. 지금 여기서 가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을 FK 그리고 여기 나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을 GK라고 했을 때 F3 더하기 G5의 값은 얼마이겠느냐를 물어봤어요. 됐죠? 한번 풀러 갑시다. 자, 집합 A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봅시다. K개 원소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9pK이다. 보자. 2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2번 보자. 2번부터 바로 갑시다. 자, 1과 2 중에서 한 개만 포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의 원소에서 K-1개를 뽑아 선택된 K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1과 2 중에서 하나만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을 포함을 할지 아니면 2를 포함을 할지 고민을 해야겠다. 그렇죠? 경우의 수 몇 가지? 오케이, 두 가지. 자,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원소에서 K-1개 원소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7개의 원소 중에서 K-1개를 뽑아야 돼. 그렇다면 당연히
7ck-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선택된 k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k개 몇 개를? k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야 돼. 몇 팩? k팩이겠지. k팩.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7개 중에서 그 다음에 k-1 그다음 그리고 곱하기 k팩을 해놨는데 얘를 식을 한번 살짝 이렇게 볼까요? 2 곱하기 7c k-1 곱하기 k 팩토리얼인데 이 k 팩토리얼이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그 다음에 k-3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을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k를 지금 얘네들이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에는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k를 앞으로 빼서 그냥 2k 곱하기 그 다음에 7c k-1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식을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뒤에 식이 그대로 따라올 텐데 지금 얘가 k-1부터 한 칸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얘가 k-1팩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근데 7c k-1 곱하기 그 다음에 k-1 팩토리를 해놨네. 7개 중에서 k-1개를 뽑아서 그 뽑은 k-1개를 다 일렬로 줄을 세워놨네. 그럼 얘가 결국에 뭐랑 똑같아요? 얘는 그냥 7p k-1이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결국에 얘가 주어진 경우의 수 얘가 2k 곱하기 7p k-1인데 지금 여기다가 가를 뚫어놨어요. 여기다가 가를 뚫어놨어요. 따라서 fk, 가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 fk는 2k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1과 2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고민 안 하겠죠? 한 가지겠네. 1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의 원소에서 k-2개를 뽑아. k-2개를 뽑아. 그 다음에 선택된 k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 자, 7개의 원소 몇 개 뽑아? k-2개 뽑아. 그리고 k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7c k-2 뽑은 다음에 k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k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식을 한 번만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7c에 k-2 그 다음에 곱하기 이 k 팩토리얼을 k 곱하기 k-1 곱하기 그 다음에 k-2 k-3 그 다음에 k-4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또 곱하기는 지금 순서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 k 곱하기 k-1을 앞으로 넘겨주시면 갑니다.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 곱하기 k-1 곱하기 그 다음에 7c k 빼기 2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이 k-2부터 한 칸씩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k-2팩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k-2팩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7개 중에서 k-2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그 k-2개를 줄을 일렬로 다 세워놨네. 그러면 결국에 7p k-2개랑 똑같잖아요. 됐죠? 한마디로 결국에 얘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k-1 곱하기 7p k-2랑 똑같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3번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이 빈칸 나를 엿다가 뚫어놨죠. 따라서 얘 지금 나에 주어진 빈칸 얘가 GK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갑니다. 문제에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자, 위에 가 나에 들어갈 식을 FK, GK라고 했을 때 F3 더하기 G5의 값을 물어봤어요. 됐죠? 그럼 FK, GK 다 구했으니까 진짜 대입만 하면 되겠네. 갑니다. FK가 2K이기 때문에 보자. F3은 K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6.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G5를 물어봤다. 그쵸? 보자. G5는 GK에 K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7P3이겠다. 7P3. 7P3. 갑니다. 이거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6, 5, 30이니까 30 곱하기 7, 21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거 두 개 더 하라며. 그러면 F3 더하기 G5의 값은 216이 되겠구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교사 2명이랑 학생 2명이 함께 바나나 보트를 타려고 한다. 자, 이 보트는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10개의 좌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번거로우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보자. 바나나 보트가 이렇게 있는데 좌석 10개 있어요. 근데 한 줄에 2개씩 의자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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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바나나 보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또 지금 교사 2명이랑 학생 2명 이렇게 있는데 교사 2명이랑 그 다음에 학생 2명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교사 1명이랑 학생 1명이 짝을 지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 사실 써보면 되게 쉬운 게 자 1번 첫 번째 교사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두 번째 교사 선생님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2명 선생님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짝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몇 가지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보자. 1번 학생이랑 1번 선생님이랑 짝을 지을지 아니면 1번 선생님이랑 아니면 2번 학생이랑 짝을 지을지 고민을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보면 두 번째 교사는요. 아니 1번 교사가 학생 1명이랑 짝을 지으면 교사 2번 선생님은 무조건 짝이 자동으로 지어지잖아.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선생님이 학생 2명 중에서 누구랑 짝을 지어줄까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2가지. 오케이. 짝을 지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짝을 지은 2명의 짝이 있겠다. 그렇죠? 2명의 짝이 요렇게 우선 5줄 중에서 앉아야 돼. 몇 가지로? 2가지의 자리를 골라서 나눠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니다. 5개의 줄에서 2줄을 골라서 앉아야겠죠.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골랐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짝은 현재 요렇게 지었다고 되고 쳐볼까요? 자, 1번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1번 학생이랑 이렇게 짝을 지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2번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2번 학생이랑 이렇게 짝이 지어졌다라고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2명의 짝이 5줄 중에서 몇 줄에 들어갈까? 2줄에 들어갈까? 들어갈 자리 2가지를 골라줬어요. 그러면 보자. 이 짝이 여기 들어갈까? 아니면 2번 짝이 여기 들어갈까? 고민을 하겠죠.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곱하기 2 하신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짝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짝이 여기 줄에 들어가도록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짝이 이 줄에 들어가려면 쌤이 여기 앉을까? 아니면 학생이 여기 앉을까? 혹은 그러니까 쌤이 여기 앉고 학생이 여기 앉을까? 혹은 아니면 이번에는 쌤이 여기 앉고 학생이 여기 앉을까 고민을 하겠죠.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2. 근데 이러한 고민하는 경우의 수를 이 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죠. 쌤이 여기 앉고 학생이 여기 앉을까? 아니면 쌤이 여기 앉고 학생이 여기 앉을까? 또 2가지 고민을 하겠다. 그렇죠? 그럼 또 곱하기 2. 따라서 주어진 경우의 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내제곱이니까 16 곱하기 5c이니까 10.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60가지겠구나.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보자. 체육 대회를 하는데 1반, 2반, 3반 각각 2명씩 총 6명이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6명을 같은 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됐지.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6명을 같은 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1반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2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2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동시에 보자. 그 다음에 3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3개를 동시에 교집합시킨 이 경우의 수 얘가 몇 개인가를 물어봤잖아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을 A라고 치고 아니다. 그냥 일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A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것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얘는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C라고 한다면 얘는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즉 결국에 얘가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한마디로
A의 여집합, 교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것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6명 주시는 거니까 6패, 그다음에 빼기 보자.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렇게 얘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됐죠? 그럼 갑니다. 그리고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건 A를 뭐라고 뒀냐면 1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2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3반이 이웃하는 사건을 C 이렇게 뒀어요. 됐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를 한번 계산하러 갑시다. 그럼 얘는 6팩 마이너스, 자 중괄호 치고 천천히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그 공식에 의하면 NA 더하기 그 다음에 NB 더하기 그 다음에 NC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A 교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B 교 C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C 교 A에 너무 긴데? 여기다가 밑에다 써볼게. 그 다음에 더하기 맨 마지막에는 A교 B교 C 요거를 더해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얘 얼마인지 구하시고 얘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됐죠? 갑니다. NA 즉 A 일반끼리 이웃하는 경우수 얼마일까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됐어요? 간다. 지금 1반 몇 명? 지금 2명. 그 다음에 2반도 몇 명? 2명. 그 다음에 3반도 몇 명? 2명. 3반도 몇 명? 2명. 6명을 줄을 세울 텐데 사건 A 일반끼리 이웃하는 경우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2명을 1명 이렇게 취급해야 되잖아. 그럼 원래 6명이었는데 얘를 한 묶음으로 봤으니까 현재 지금 5명으로 보겠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5팩 NA 얘는 5팩. 그 다음에 일반끼리 얘네 묶은 것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NA가 5팩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사실 NB랑 NC도 결국에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한다. 그러면 얘는 6팩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자 괄호 치시고 보자. 얘가 5팩 곱하기 2인데 얘도 똑같아. 이거 세 개 다 똑같아요. 그래서 5팩 곱하기 2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해가지고 곱하기 3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NA 교 B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A 교 B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자. NA 교 B는 1반끼리도 이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반끼리도 이웃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 2명 1명으로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2명도 1명으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원래 6명이었는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럼 그 4명 줄을 세워야 돼. 몇 팩? 4팩. 근데 묶은 거 얘네 1반, 2반끼리 서로 자리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겠네. 됐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요거 3개 사건의 경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빼기 얘를 뺄 건데 얘가 몇 개? 3개 있다 해가지고 4패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몇 개 있다? 3개 해가지고 곱하기 3 처리 이렇게 해주십시다.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더하기. 자, 일반도 이웃해야 되고 지금 사건 A 교, B 교, C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1반끼리도 이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반끼리도 이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반끼리도 이웃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두 개를 아예 그냥 팀으로 보겠다, 묶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 명을 줄을 세워야겠다. 그쵸? 몇 팩? 3팩. 근데 묶은 것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겠네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3팩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잖아. 근데 5팩 곱하기 6이 얼마야? 6팩이죠? 그래서 여기 6팩 이렇게 6팩 이렇게 없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남은 게 이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주시면 4패 곱하기 요거 계산합시다. 그냥 보자.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다음에 빼기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줬으니까 여긴 빼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8 48 오케이 48 오케이 계산하러 갑니다. 4팩이 24니까 24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24 곱하기 12 합니다. 보자. 48에 그 다음에 24니까 288이네요. 자, 288에 그 다음에 빼기 48이니까 얼마겠어요? 240.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네, 19번입니다. 보자. 무리함수 다음의 그래프가 1차 함수 y는 k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무리함수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무리함수를 한번 쓱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X축, 그 다음에 요렇게 Y축, 요렇게 Y축. 그 다음에 지금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2,4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무리함수, 얘를 fx라고 둡시다. 얘를 fx. 무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리고 1차 함수 y는 kx 더하기 3의 그래프도 그려주셔야 되는데 얘의 그래프도 그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k가 뭔지 몰라요. 지금 k가 기울기인데 근데 이 k 값이 얼마든지 간에 이 k 값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정점 몇 콤마 몇에 지난다. 0,3을 지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0,3 이렇게 찍어주시고 합니다. 지금 내가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짜리 내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이 무리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줘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K가 만약에 0이라서 그냥 상수함수인 Y는 3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안 만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0보다 좀 작아서 만약에 음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안 만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기울기가 좀 양수야겠네. 양수야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조금 양수이면 조금 아주 조금의 양수라면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한 이쯤에서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언제 맨 처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가 0,3을 지나면서 여기 이 점 있죠. 2,4. 0,3을 지나면서 2,4를 지날 때 이때 직선이 무리함수랑 처음으로 만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이때 K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러 갑시다. 이때 K값은 얼마일까? 자, 간다. 이 1차 함수 Y는 KX 더하기 3이 2,4를 지나야 되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2K 더하기 3 얘가 4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2K가 얼마야겠다? 1이어야겠다. 그럼 K가 얼마야겠다? K는 2분의 1이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때 K값은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 기울기 K가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도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기울기가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까지? 딱 여기 무리함수 y는 fx에 접할 때까지 요렇게까지 이때까지만 딱 그래프가 커져야겠죠. 기울기 K가. 됐죠? 그러면 이때 K값 얼마일까? 이제 구하러 갑니다. 됐죠? 그러면 얘 1차 함수 얘랑 무리함수 얘가 만나는 교점이 어딜까 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걔가 중근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을 씁시다. 됐죠? 합니다. 그럼 루트에 x-2 더하기 4라는 무리함수랑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kx 더하기 3 이것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됐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플러스 4가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루트에 x-2 이꼴 kx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하시면 x-2 이꼴 k제곱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x-2가 다 우변으로 넘어오시면은 보자. k제곱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고 2k 더하기 1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꼴 0 됐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얘가 지금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접할 때를 찾고 있는 거니까 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1개 즉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얼마? 0 나와야겠구나. 이 조건을 써서 이제 k값을 구하러 갑시다. 됐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시면은 4k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4k에 플러스 1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를 해주시면은 보자 마이너스 12k제곱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아래 쓰긴 좀 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이꼴 빵인데 마이너스 8k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싫어서 마이너스 1을 양변을 곱해주시면 8k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의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k가 인수분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인수분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근의 공식 갑니다. 자 b'은 마이너스 2 갑니다. k 구하러 갑니다. k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8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2 그
그다음에 뿔마 루트 하신 다음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NC니까 4 플러스 8이니까 12. 아, 오케이. 그럼 얘는 8분의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뿔마 2루트 3인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10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10인데 걔가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위아래 분모를 2로 나눠주시면 위아래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시면 4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됐죠? 따라서 결국 접할 때 K 값이 4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끝났죠? 끝났죠? K의 범위를 K 값들 다 구했기 때문에 갑니다. 자, 이 직선이 저기 무리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K가 딱 2분의 1일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 접하기 직전까지 4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긴 둥어 붙으면 안 되고 둥어 붙으면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됐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보자. 학교 대항전을 하기 위해서 A고등학교 5명, B고등학교 4명이 출전하였다. 오케이. A고등학교 5명, 그 다음에 B고등학교에서는 4명이 출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3명을 뽑아서 다음 표와 같이 이 조를 편성하는 경우를 수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자. 1조, 2조, 3조 각각 A고등학교에서 1명, B고등학교에서 1명씩 이렇게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그러면 보자. A고등학교에서 1조에 들어갈 사람, 2조에 들어갈 사람, 3조에 들어갈 사람 각각 1명씩 뽑아야겠다. 그렇죠? 합니다. A고등학교부터 뽑읍시다. A고등학교는 5명이 있기 때문에 보자. 1조에 들어갈 사람부터 고릅시다. 5, C, 1 곱하기 그 다음에 남은 4명 중에서 또 2조에 들어갈 사람 1명 뽑읍시다. 4, C, 1 곱하기 남은 3명의 사람들 중에서 또 3조에 들어갈 사람 1명 뽑읍시다. 3, C, 1 됐죠? 자, 그리고 동시에 B고등학교 학생 4명들 중에서 1조에 들어갈 사람 뽑읍시다. 얼마? 4, C, 1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 뽑읍시다. 3, C, 1 그 다음에 또 남은 2명 중에서 또 3조에 들어가서 한 명 뽑읍시다. 얼마? 2C1 이렇게 되겠죠. 됐죠? 합니다. 그럼 이거 싹 다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보자. 5 곱하기 4니까 20, 그 다음에 3 곱하기 4니까 12, 그 다음에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40 곱하기 6이니까 보자. 1440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20번 문항 맨 마지막 20번 문항의 정답은 1440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2022년 영흥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